여우가 범의 허리를 끊었다. 영화 파묘는 사람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해 전국 명산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풍수 침략설을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일제가 땅의 정기가 보인다는 혈자리에 쇠말뚝을 박아 우리 민족의 맥을 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36년간 한민족을 수탈하고 여인들을 전쟁터로 끌고 간 것도 모자라서 민족 정기마저 말살하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 사실인지 여부를 두고 역사학계에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험한 게. 당신의 결정적 순간 더 모먼트입니다. 오늘은 일제의 풍수 침략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마 일제의 쇠말뚝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자행한 악행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풍수 침략설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제가 박았다는 쇠말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999년 월간지 신동아 8호로에서는 풍수 침략설을 뒷받침하는 기사가 하나 실립니다. 바로 일제의 사령관이자 전범인 야마시타 도모유키가 일제 패망 후 사형당하기 직전 그의 통역관이던 조선인 신세우에게 자신이 조선 산천에 쇠말뚝을 박는 작업을 직접 지휘했다고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야마시타는 구체적으로 창덕궁 어딘가에 박아넣은 쇠말뚝의 위치와 깊이를 알려주었는데 나중에 그곳을 확인해보니 정말 쇠말뚝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기사가 나간 이후 일제의 풍수 침략설은 대중들에게 더욱 사실처럼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사실 일본이 민족의 정기를 말살하려 전국 곳곳에 쇠말뚝을 박았다는 이야기는 그보다 15년 전인 198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로 우리를 생각하는 모임, 오르내림 산후회 등 몇몇 단체가 일제가 맡고 있는 민족 정기를 되찾겠다면서 북한산 100군데에 박혀있던 쇠말뚝 27개를 뽑아 이 중 15개를 독립기념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1927년 발행된 한 신문기사를 통해 이 쇠말뚝들이 민족 정기를 끊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0군데에 오르는 등산로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란 게 밝혀지죠. 그럼에도 쇠말뚝이 일제가 저지른 만행의 유물이라는 인식은 소문과 구전을 통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며 우리 사회에 상당히 오래 지속됐습니다. 곳곳에서 일제가 심었다고 추정되는 쇠말뚝들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언론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관련 기사를 쏟아냈죠. 특히 1995년에는 정부가 쇠말뚝 뽑기 사업에 직접 나서기에 이릅니다. 민간단체도 아닌 무려 정부가 직접 말이죠. 당시 김영삼 정부는 광복 5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일제잔재 청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당시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던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광복절에 보란듯이 폭파시켜버린 것입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게 된 것도 이때죠. 김영삼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버량물이 기어이 고쳐야 되거든. 완전 사이다 발언이긴 한데 대단합니다. 정부의 쇠말뚝 제거는 당초 경상북도에서 지자체 사업으로 시작된 것인데요. 이게 중앙정부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전국적인 캠페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제가 심은 쇠말뚝이 있는 것 같다는 제보가 들어오면 군인들이 금속 탐지기를 들고 출동해 쇠말뚝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1995년 2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6개월간 접수된 제보는 439건에 달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적인 일제 쇠말뚝 열풍이었죠. 하지만 이 중 정부가 일제가 박은 것으로 추정한 쇠말뚝은 고작 20여 개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일제가 심어놓은 쇠말뚝을 뿌리 뽑는 작업은 민간단체 사이에서 2000년대까지 줄곧 이어집니다. 그러면 2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어떨까요? 대중들이 오랜 세월 쇠말뚝을 일제의 잔재로 본 것과 달리 학계에선 줄곧 풍수 침략설을 부정하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일제가 남긴 여러 문헌 자료를 뒤져봐도 풍수 침략설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엔 이런 반론이 가능하죠. 훗날 한국 사람들이 쇠말뚝을 뽑을까봐 일부러 아무런 문서도 남기지 않고 숨긴 거 아니냐는 것.
학계는 이러한 견해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쇠말뚝보다 훨씬 더 인륜에 반하는 범죄인 인체 실험이라든지 위안부에 대해선 파편적이나마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러한 천인공노할 짓거리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쇠말뚝 정도를 일부러 숨겼다고 보기엔 저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수침략설을 부정하는 견해로 또 하나는 일제가 풍수지리를 미신 정도로 여겨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개화기를 거치면서 서양의 과학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일본은 애초에 그 전부터 풍수지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일제강점기에는 더더욱 풍수지리를 미개한 것으로 여겼다는 주장입니다. 실례로 풍수를 중시하는 한국, 중국의 궁궐을 보면 배산 임수를 엄격히 지키고 있죠. 반면 일본 도쿄에 있는 황궁을 보면 인근에 산과 큰 강이 아예 없습니다. 풍수침략설이 맞다고 주장하는 책에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래, 일본이 풍수지리를 안 믿긴 했지만 조선 사람들이 믿으니까 조선 사람을 욕보이기 위해 명산에 새말뚝을 박은 것 아니야? 하지만 정말 일제가 조선 사람들에게 멘탈 공격을 하기 위해 새말뚝을 박았다면 아주 잘 보이도록 아주 대놓고 박았을 겁니다. 금속 탐지기를 동원할 정도로 땅속에 깊이 묻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풍수침략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근거가 없잖아 라고 주장할 뿐이지 여기저기서 발견되는 쇠말뚝의 용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측량용이라고 추정할 뿐이죠. 그리고 폭파된 조선 총독부 건물이 일본을 상징하는 날일자 형태에다 경복궁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다는 점에서 일제가 풍수지리를 아예 신경 쓰지 않았다는 의견도 신빙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때문에 풍수침략설을 둘러싼 논란은 2024년에도 계속되고 있고 파묘 같은 영화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게 이번 영상의 결말이라 허무하긴 하지만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쪽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더 모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